네, 저희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기후용사들의 옥도연, 박주연 활동가입니다. 주연님, 오늘 기후용사들이 처음 출범하는 날이라 저희를 잘 모르시겠죠? 주연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용사들은 부산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주최한 부산 청년기후행동학교에 참여한 청년들입니다. 오늘 이 집회는 9월 25일 그레타 툰베리가 제안한 세계 기후정의 행동의 날을 맞아 개최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앞서 보였던 우리는 살고 싶다는 이번 집회의 구호입니다. 이 구호는 앞으로 닥칠 기후 재난으로부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여기 부산시청 앞마당에는 소규모 거리두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뒤에 신발 행진이 보이시나요? 직접 참여하고 싶은 시민분들을 대신할 신발 약 200켤레가 줄지어 도착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시민분들의 마음이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 행진이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9월 12일에 서울에서 진행한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과 이어지는 퍼포먼스입니다. 신발 행진에 사용된 신발들은 추후에 깨끗하게 세탁하여 기부를 통해 재사용될 예정입니다. 집회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집회는 선언문 낭독과 8분의 기후위기 발언, 그리고 공연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언은 기후용사 4분과 부산 온배문터, 지평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저탄소 마을운동, 그리고 부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4분이 참여해 주십니다. 공연은 가수 이내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기후용사 박주연님의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용사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엇을 하면 먹고 살지 고민하는 부산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앞으로 마주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삶과 함께 환경 문제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전부터 줄곧 외친 기후위기는 지금은 기후위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가까운 미래의 기후불황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과거 금융위기, 오일쇼크만큼 우리의 삶을 뒤엉켜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미래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인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또한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듯이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원인은 인간과 자연의 어긋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종을 넘어 전 지구 생명의 존재론적 위기를 뜻합니다.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생물 다양성 파괴, 식량 생산 감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한번 문제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지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오늘도 구호를 외칩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 신화에 홀려 있었습니다. 참 근시안적인 태도였습니다. 동식물의 푸른 터전을 빼앗고 그 자리에 회색 빛깔 콘크리트 도시로 만들어냈습니다. 편의를 위한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갈증과도 같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꺼이 불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존이 없으면 성장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자연과 새로운 관계 맺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돌파보아야 합니다. 재활용하고 덜 소비하는 개인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탄소 배출을 저지하기 위해 거대한 사회체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에서 지난 9월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부산시청은 하루빨리 온실가스 배출 제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재난은 결코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정의로운 전환을 꿈꿔야 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제안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부산시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독립기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멸망을 멈추지 못한다면 지구의 자원을 앞당겨 사용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드리를 뒤집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부산 청년 기후용사들 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용사를 대표한 주연님의 선언 감사합니다. 현재 신발행진 퍼포먼스는 기후위기를 막는 인류의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네, 다음은 기후위기 발언 차례죠. 기후용사 박다희님의 동물권 대표 발언과 생태문화공간 정중효님의 식물권 대표 발언, 그리고 세 번째로 뇌전증 장애인의 오해와 편견을 허물고 모두가 차별 없는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곳이죠. 지평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김정철 소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집회 대표 구호가 무엇이었죠? 우리는 함께 살고 싶다이죠. 함께의 범주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즉 생태계 전체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꿀 때, 비로소 구호처럼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다희님의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 22살 곽다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강아지도 좋아하시나요? 한국에서 나 비건이야라고 말하는 순간엔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헐, 대박, 진짜 대단하다, 난 절대 못해. 네가 백날 그런 거 해봤자 안 바뀔걸? 에이, 사람이 그래도 고기는 먹고 살아야지. 야, 그럼 축사업 종사자들은 굶어 죽으란 거냐?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돼지와 소, 닭, 그 밖의 동물들을 모두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건을 지향하는 것은 예민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감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비건을 지향하는 이유를 묻겠다면 책 아무튼 비건에 나온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비건의 목적은 100%를 이루는 게 아니다. 지구와 동물들에게 끼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더 건강하며 윤리적인 삶을 사는 데 있다. 저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자 비건이 되었습니다. 채식은 편식이 아닙니다. 지구, 동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사회는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나아가 채식을 장려하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한번 제대로 못 펼치는 좁은 케이지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닭, 앉았다 일어섰다 할 수밖에 없는 좁은 수틀 속의 돼지를 볼 때 오로지 수익을 위해 질주하는 공장식 축사는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동물 학대임에 분명합니다. 동물을 먹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도 이것이 모여 전체적으로 끼치는 결과가 공공의 영역의 안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범죄는 공장식 축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장식 축산에서 대부분의 곡물은 가축의 사료로 활용되고 그 곡물을 재배할 땅을 얻고자 남미의 열대우림이 파괴됩니다. 브라질에서는 열대림이 절반 이상이 대규모 축산 목장을 위해 파괴되었습니다. 가축 분뇨는 2012년에만 46,045만 톤이 발생했으며 이를 정화하는데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축산에 드는 물의 양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는 같은 양의 토마토 생산에 필요한 물의 약 72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공감하며 마주해야 합니다.
저희는 동물과 사람,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원하기에 요구합니다. 하나, 부산시는 2020년 이내에 모든 초, 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이 가능하도록 시행하라. 둘, 부산 시민의 채식권 보장을 위해 식당의 채식 옵션과 성분 표기를 시행하라. 이상 기후용사대 블랙엔젤팀 양세희, 김한경, 박예빈, 곽다희였습니다. 네, 예정되었던 유튜브 라이브가 현재 진행되지 않아서 인스타 라이브로 대체되었습니다. 부산 청년 기후용사들 인스타 계정에 들어가셔서 라이브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원배움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중효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식물권을 대표해서 토종벼가 되어서 이제 발언을 할 건데요. 제가 우리 살고 있는 동네에서 토종벼 농사를 조그맣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벼가 저한테 속삭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려고 합니다. 한 30초 동안 제가 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벼 같습니까? 아, 재밌다. 안녕하세요. 저는 벼입니다. 벼 중에서도 우리나라 토종벼인 붉은 차나락입니다. 우리나라 논에서 보는 보통의 벼와는 다르지요. 모든 식물들이 그렇지만 벼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약 100년 전 벼농사에 관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키워왔던 토종벼만 해도 약 1,4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벼들은 키, 색깔, 모양, 맛 등 모든 것이 다 다르고 그 지역 환경에 적응하며 수천 년에 걸쳐 길러져 왔습니다. 하지만 100년 만에 그 종자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토종벽씨를 보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200개 정도의 종자들만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요. 저는 우리 토종벼들이 사라진 이유가 기후위기를 만든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게 만들어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 사회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식민지 시대 이후부터이지요. 맛과 향이 좋으냐 나쁘냐, 색깔이 아름다우냐, 생활도구로 사용하기 적합하냐와 같은 이유는 좀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많이 생산해서 산업문명 사회의 일꾼들이 배 골지만 않으면 다양성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왔던 식물들의 다양성이 파괴된 건 저만이 아닙니다. 모든 농업 작물들이 다 마찬가지죠. 열대지방의 바나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나나도 멸종위기라고 합니다. 농업 작물의 다양성이 파괴되면 위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병충해가 더 많아질 거예요. 단일 작물 위주, 단일종 위주의 농사는 병충해 피해를 입으면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바나나가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먹으면 돼지라고 생각하면 그만인가요? 그 작물의 농가와 유통 시스템 등은 어쩌지요? 자연 생태계든 사회 생태계든 존재들이 다양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수히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경지를 확대해 오면서도 단일 작물, 단종 작물만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어요. 생태계 다양성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사회 혼란과 인간 멸종을 앞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 생물 다양성 파괴만큼이나 걱정되는 게 식량위기입니다. 올해 50일간의 장마로 채소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채소 가격이 폭등하는 경험을 했죠. 채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 난리인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농업 생산이 엄청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먹거리 살림은 훨씬 불안해지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 중 일부가 기후위기로 수입이 어려워진다면 사회 혼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는 농산물이 한두 가지일까요? 지금 당장 식량 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식량 위기를 겪을 게 뻔합니다. 이 얘기는 억지 주장이 아니라 현재 유럽의 골칫거리인 시리아 난민 사태가 그 증거입니다. 시리아는 기후변화로 전에 없는 가뭄이 발생해서 자기 나라 식량 생산이 감소한 데다 주요 수입원이었던 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기후변화로 급감하면서 수입이 막히게 되었다고 해요. 이 문제가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내전이 발발했고 결국 대규모의 기후난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가 내전과 난민을 발생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죠. 앞으로 인류에게 유례없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발 이제라도 식량 자급을 높이는 대응을 서둘러 해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를 포함해서 탄소 제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를 겪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타라 가넷 기후변화 연구소 설립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산부터 가공과 유통, 그리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식품은 본질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식품 시스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90%는 석유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얼른 우리의 먹거리 체제를 유기농업 중심의 지역화, 즉 로컬 푸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토양을 살리는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에 비해 온실가스 흡수가 2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유기농업의 전환은 참으로 시급한 일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에 먹거리, 농업 관련 정책이 없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기후위기와 대응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농 중심의 대규모 농업 지원책을 벗어나야 합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소농이 토착 작물과 함께 다양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 도입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의 농업 대안은 유기농업, 자연농업, 소농 중심, 다양성 확보 농업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대처해서 저 같은 토종벼가 이 땅에서 제대로 대접받길 바랍니다. 모든 생명들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정철입니다. 지평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하기 위해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면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심각성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역대로 긴 장마와 태풍이 지나갔죠. 다들 하늘에 구멍이 뚫렸네 라고 할 정도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대비한다고 해도 자연 해체이기 때문에 100%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는데 이것을 그냥 자연재해로 봐야 할까요? 저는 올해 장마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자연 문제를 생각하고 대처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기후변화는 혼자 사는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갑자기 쏟아지는 비는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우리 센터 회원 한 분은 길을 가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휠체어가 망가져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고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비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본인 돈으로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체온 조절이 어려우므로 더위를 인한 온열 질환과 추위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숙자, 쪽방과 같이 주거 취약계층에 사는 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물이 새지만 가난하여 수리를 못하고 살인적인 불볕 더위를 에어컨 없이 보내야 하는 가정이 아직 많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노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기후변화는 큰 위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발간한 2020 한국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봄철 이상고온 현상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으며 5월 평균 기온이 2014년에서 17년에 매해 역대 기록을 경신했고 강수량은 늘고 있지만 여름철에 특히 집중되면서 오히려 봄과 겨울에는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돌발고우 장마로 인한 홍수 위험성은 높아지고 가뭄의 빈도가 늘어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을 매개로 한 바이러스 전염병의 위험성도 커지는데 그 예로 2016년 러시아 야말로네네츠에서 지역 주민 20명이 사망하고 순록 200마리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테러로 인한 사건인 줄 알았지만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 지역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땅이 녹으면서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 사체가 공기 중에 노출돼 병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사용한다면 7년 후에는 지구 지표면 평균 온도가 1.5도가 상승하여 빙하가 녹고 고대 바이러스가 출현해 팬데믹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더 큰 재앙이 우리를 덮쳐올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후세에도 덜 미안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힘든 코로나 시기이지만 모두 힘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고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인스타 라이브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발 행진 퍼포먼스는 기후위기를 막는 인류의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함께 살고 싶다는 피켓을 뒤집어 들어주세요. 다음은 기후용사들의 발언 순서이죠. 부산 청년 기후용사들을 대표하여 박수연님께서 제로웨이스트 발언, 양세희님께서 탈석탄 발언, 그리고 배은진님께서 그린 뉴딜 관련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박수연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후용사대 참가 중인 참여 중에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야산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멍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쓰레기장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생활 쓰레기부터 공장 폐수, 그리고 폐기물까지 넣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고 안전한 매립지가 생겨 환경이 점차 나아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구멍에 처음 넣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길바닥에 떨어집니다. 소설가 호시 시니치의 초단편 소설 구멍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물건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되었을 때 어디로 버려지는 것은 더욱 우리의 관심 바뀝니다.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아무런 제약 없이 일회용품을 쓰고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간혹 텀블러를 휴대하는 사람에게는 너 하나가 그런다고 쓰레기가 줄어드냐? 라면서 유별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마치 먼 훗날의 걱정을 사서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천에는 여의도 5배 크기의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폐쇄를 선언했고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폭증하지만 수출길이 막혀 재활용 업체들이 이건 소화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은 플라스틱에서 유래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에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쓰레기는 단지 지역의 골칫거리를 넘어 분쟁의 시야,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시야를 좁게 보든 넓게 보든 결국 쓰레기는 당장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전환이 없다면 결코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건 힘 있는 사람들이나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작은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불이 났다고 당장 신고하지 않으면 소방차가 늦게 올 수밖에 없듯이 평범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텀블러를 챙겨 다니고 일회용품 수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일은 유난 떠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양식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바꿔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은 아주 간단하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텀블러를 잘 챙겨 달리지만 매일 새로운 옷을 사는 사람들은 옷장을 간단하게 줄여야 할 것입니다. 배달할 때 일회용 수저를 빼달라고는 하지만 배달 음식을 매일 사 먹는다면 집밥의 횟수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후회하는 일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하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10년, 20년을 보낸다면 후손들에게 10년, 20년 전에 당신은 뭐 했냐는 질문에 난감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청년 양세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산불 소식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이번 여름에 긴 장마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마스크를 끼지 않고 돌아보는 적 얼마나 되셨나요? 잦은 산불, 세장기간 장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의 다른 이름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서 기후위기인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의 70% 이상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42%를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구온도 1.5도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해외 석탄 발전에 투자하고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 등 형식적 그린 뉴딜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도 석탄은 에너지원의 가장 큰 비중인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석탄은 경제성을 잃고 있습니다.
적어도 2027년에는 석탄 화력 발전의 원가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전과 다른 은행 등이 투자해 2025년에 지어질 완공될 베트남 석탄 화력 발전소는 환경에도 해를 입히고 경제성 면에서도 뒤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석탄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2054년까지 약 15,23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전염병의 위험 없이 그리고 자연재해를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저희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이 과거의 잘못들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눈앞의 돈이 아닌 이제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하나, 금융기관은 석탄 사업 투자 및 대출을 멈춰라. 둘, 부산시는 당장 철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셋,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넷, 한전은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탈석탄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9월 25일 기후용사대 블랙엔젤팀 양세희, 김한경, 박예빈, 곽다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청년기후행동학교의 배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강력한 태풍을 겪었고 부산은 해수면 상승과 태풍에 민감해 기후위기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더 직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은 전례 없는 감염병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업들은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 유럽은 최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 상향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도 잠시 그린 뉴딜에는 기후위기를 해소할 뚜렷한 계획이나 정의로운 전환을 살펴보기 힘듭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2050년 중장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당장 시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각종 루머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에게 안정하고 실효성 있는 목표로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런 체제의 변화는 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산업의 희생이 예상되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엄청난 전환이 동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할 테고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초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는 뽑고 가까운 거리는 되도록 걸어다니고 과도한 육식을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기후변화가 아닌 인식변화, 사회변화, 문화변화, 체제 변화를 원합니다. 탁상에 둘러앉아 여유롭게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은 끝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각계층의 전문가들을 모아 실행 계획을 세우고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저는 7년 후에 스스로 뜨거워질 지구 속에서 과거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구라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서 촉구합니다. 그린 미래를 위한 진정한 그린 뉴딜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진심 어린 발언 감사합니다. 용기는 나와 닮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용사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이 남았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민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생산을 실천하는 마을 공동체 저탄소 마을의 활동가 문근옥님과 부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박상현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근옥 선생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저탄소 마을 활동가 문금옥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제 저희 부산시에서는 지금 저탄소 마을 활동을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개 마을이 저탄소 마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수업을 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수업 말고 만나지 않는 에너지 진단이라든지 다른 활동은 이번 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진단을 저희들은 아까 전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대1로 맞춤형 인식 전환을 시키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를 줄이는 마을입니다. 부산시에서 11개 마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마을은 계속 변화가 있지만 올해는 11개 마을이 저탄소 마을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도 각 마을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200가구 정도 에너지 진단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비대면인, 가지도 못하는데 비대면인데, 네, 방문은 하지 못하지만은 밖에서 가름막을 치고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작게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식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오늘 소장님이 만났는데 활동가 마을 하는 소장님이 하는 말, 선생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은 받나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네, 돈하고 관련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저희 밑에 있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운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식 변화가 조금씩 느껴집니다. 피부로. 2016년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2년 지나고 나니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은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992세대, 1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 2년 동안은 네가 뭘 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그래, 이번에는 얼마 받았다, 탄소 포인트 얼마 들어왔다, 얼마 아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집에도 처음에 태양광 달 때 바람이, 태풍이, 부산에는 태풍이 많이 오는데 이거 꼭 달아야 되나 이런 인식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69세대를 태양광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되니까 우리 아파트가 17%라는 전기가 줄어들었어요.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그 옆에 사하구에서 지금 6개 마을이, 사하구 자체만 6개 마을이 저탄소 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탄소 포인트 가입할 때 주민등록증 다 오픈해야 됩니다. 통장도 적어야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거 오픈해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하시는 분이 한두 분 하고 받았다, 내가 구청으로부터 돈 받는 건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하더니만 다음에는 이거는 괜찮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 하라, 이렇게 인식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받아서 지금은 북구에, 그 다음에 수영구에 활동을 하러 나갑니다. 조금씩 점조직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요구합니다. 저탄소 마을 확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이지만 11개 마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했던 마을도 있지만 그 20개 개 마을밖에 안 됩니다. 한 해에 이 배로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 활동가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머니들이 일어나가지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저탄소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장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생활, 모든 생활에 일어나는 35%가 이 에너지 쓰레기들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 저탄소 마을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 활동가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유명한 멘트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듣고 식상한 멘트죠. 근데 이 멘트는 인권 사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의 1963년 8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행했던 연설의 일부입니다. 1960년대 마틴 루터 킹은 미국에서 인종차별, 빈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불평등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허울뿐이었던 정의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킹의 꿈은 아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의 멘트와 같이 저도 비슷하게 나도 꿈이 있습니다. 1920년 9월 25일 오늘은 세계 기후정의 행동의 날입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예로 지난 7월 세계일보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리스크는 기후위기 감축 리스크, 기후위기 적응 리스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기후위기 적응 리스크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에 있는 바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여기 있는 부산 연제구가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위험한 곳은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서구입니다. 부산의 4개의 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후위기에 취약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이 기후 적응 리스크는 인구당 의료기관 수, 2030년 예상되는 65세 인구 비율, 온도 상승폭, 열대야 일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한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보건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복지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불평등, 리스크 등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그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변화는 관성에 저항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대안적인 삶을 실천하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분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덕분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풍부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발 퍼포먼스 준비를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연님, 저희가 신발 전시를 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했죠. 네, 그렇죠. 대천마을에 있는 맨발 동무 도서관, 대천마을학교, 우리 집밥 이렇게 3군데와 11곳의 부산 저탄소 마을,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WYCA, 다시 말할게요. YWCA, 기후용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교사 모임에서 기후위기를 막는 인류의 발걸음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집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참 짧았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순서가 단 하나 남았습니다. 가수 이내님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기후용사들의 활동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수 이내님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놓인 존재들을 위해 노래로 토닥여줍니다. 음악을 통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공유하며 서로 다른 생명의 연결을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내님께서 곡 설명과 함께 노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가수 이내라고 하고요. 마침 작년에 그레타 툰베리를 알게 되면서부터 기후위기 문제가 책임감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다가 올해 이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생기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를 노래는 꺼내지 못한 말이라는 곡인데요. 비질이라는 행사에 다녀왔어요. 그 비질이라는 행사는 도축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돼지와 소들을 불침번 선다 혹은 뭐 마지막을 지켜본다 라는 그런 행사를 하는 팀을 알게 돼서 가게 됐는데, 태어난 지 거의 6개월 만에 처음 나온 외출에서 죽으러 가는 돼지를 보고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싶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1시간 동안 서 계신다고, 티켓 들고 서 계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또 처음 해보는 방송이어가지고 약간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은 어떻게든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는 꺼내지 못한 말을 한번 부를게요. 그 노래에 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꺼내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꺼내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외면했던 게 미안해서. 우리가 숲을 태웠다. 너의 집을 빼앗았다. 꺼내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잊어버린 게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혼자는 힘이 없대서. 우리가 너를 가두었다. 너의 자유를 빼앗았다. 공장식 축산의 또 다른 말은 잔인한 동물 학대, 물과 토양의 오염,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숲과 해양과 밀림의 파괴, 성장호르몬, 항생제, 전염병, 살처분, 인수공통 전염병.
꺼내야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꺼내야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와 나 하늘과 땅 그 사이 모든 생명 지구 위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다. 모두 이어져 있다. 모두 이어져 있다. 꺼내야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꺼내야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꺼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항상 뭐 제로 웨이스트든 동물권이든 식물권이든 기후위기든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으면 소수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각자의 목소리가 뒤에 써있고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는 멸종위기 종이다. 청소년이라고 써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기성세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라는 노래를 부를게요. 새로운 문이 열릴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마음을 열어올 때에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주문, 지금 여기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주문, 우리 함께 내가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주문, 사랑 사랑.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주문, 지금 여기 여기 뒤에 신발이 있는 만큼 또 함께 있죠. 슬픔이 찾아올 때에 끝까지 바라보기를, 용기가 바닥날 때도 한 걸음 내어 딛기를,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주문, 지금 여기 내가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주문, 식물, 동물,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주문,
될 수 있는 유일한 춤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네, 지금 여기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살아요. 한국 더 할까요? 네! 이거는 제 노래는 아닌데 최근에 알게 된 노래인데 나무의 키만큼의 뿌리가 땅속에 있다라는 제목이어서 와, 이렇게 멋진 제목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다가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다가 이 일을 겪게 됐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려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나무의 키만큼의 뿌리가 땅속에 있다. 이형주 님이 만드신 노래입니다. 나무의 키만큼의 뿌리가 땅속에 있다는 키만큼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난 땅에다 코를 박고 숲을 찾아보려 했어요. 나무의 키만큼의 뿌리가 땅속에 있다는 우리가 가꾼 시간이 여기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난 시내로 달려나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던 누군가의 뿌리를 찾으러 원래 여기서 휘파람을 불어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휘파람 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전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누구의 욕심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의 뿌리를 찾으러 누군가의 이익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던 모든 것에 뿌리를 찾으러 나무의 키만큼의 뿌리가 땅속에 있다는 우리가 가꾼 시간이 여기에 남아있다는 네,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외침이 여기에 다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기후용사들 화이팅! 네, 오늘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